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옐로 문건일 대표 변호사입니다. 저는 아내와 결혼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최근 들어 아내 행동에 수상한 점이 많아졌습니다. 귀가가 늦어진 일시였고 휴대폰 비밀번호를 갑자기 걸어놨고 아내의 달라진 행동이 의심스러워서 저는 아내 몰래 휴대폰을 확인을 했습니다. 직장 동료와 주고받은 수많은 메시지를 발견했고 내용만으로는 부적절한 관계를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서 흥신소에 아내를 미행해달라고 했고 두 사람이 만나는 장면을 찍힌 사진부터 아내가 그 남자에게 사준 선물 카드네요. 그래서 이분이 남편분이 화나셔가지고 상간남의 모친한테 연락해서 아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아느냐 이런 식으로 따지셨다고 합니다. 물론 저는 그 통화 녹취본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아내에게 배신감에 이혼을 생각하고 있지만 상간남 역시 가만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간남 소송을 제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막막하긴 합니다.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상담 내용 읽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쟁점들이 좀 나와요.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나라 그 민법에 보면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정조 의무가 있어요. 정조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민법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좀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있어요. 일단 아내 몰래 휴대폰을 확인하셨다 이런 분들 진짜 많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혼 사건으로 진행이 되거나 아니면 뭐 상간남 소송을 제기했을 때 역공이 들어올 요소가 될 수가 있어요. 이제 아내 몰래 휴대폰을 확인한 부분은 이제 형법상 비밀침해죄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고려하고 증거를 제출할지 말지 판단 한번 해봐야 돼요. 만약에 성관계를 남시하는 뭐 직접적인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위험을 어느 정도 감수를 하고 제출을 하는 게 낫겠죠. 그리고 뭐 흥신소를 통해서 미행한 것 자체가 뭐 죄가 되느냐 라는 뭐 문의를 주시는데, 미행을 했는데 두 사람이 뭐 성관계를 하는 부분을 뭐 촬영을 했다라고 하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성립이 될 수 있겠죠. 그냥 단지 두 사람이 만나는 장면이나 뭐 이런 것만 확보를 한 상황이다 라고 하면은 초상권 침해 아니냐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흥신소를 통해서 미행을 했다는 건 단지 몇 회로 끝나는 거고 불법성이 계속되지가 않으니까 뭐 가처분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진행을 할 수가 없겠죠. 불법행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사실 받아들여지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초상권 침해로 뭐 할 수 있는 거는 별로 없다 라고 보통 안심을 시켜드립니다. 이제 형법상 비밀침해 같은 경우에는 부부 사이에도 성립을 하는데 뭐 비밀번호를 걸어놨는데 몰래 들어갔다 뭐 이런 경우에 성립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우편으로 온 선물 카드 내역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비밀침해죄는 성립하기는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그러면 일단 구체적으로 소송 진행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사실관계를 조금 정리를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당사자 사이의 관계는 이렇게 되고 이 둘이 언제 만나서 성관계를 한 것 같다 라는 사실관계와 증거가 필요하겠죠. 이 증거로 아까 나왔던 대화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뭐 흥신소 사진이라든지 이런 거를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직접적으로 뭐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이다 아니면 모텔에서 나오는 사진이다 라는 게 아닌 이상 둘이 카페에 앉아 있다 뭐 이런 사진 가지고는 사실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는 조금 힘들어요. 다만 그런 증거들이라도 요새 재판부 태도들을 보면 정조 의무 위반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어느 정도 위자료 청구는 인정해주는 추세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언제 만나 성관계를 한 것 같다 뭐 추정하셔서 적으셔도 됩니다. 일단 소송을 제기하실 때는 근거 법령을 명확하게 밝히셔야 되는데, 근거 법령으로 민법 제 750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 그럼 여기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요건 사실들이 있어요. 그 요건 사실들에 맞게 이제 사실관계를 조금 정리하시면 될 것 같은데, 당사자의 관계, 뭐 둘이 언제 만나가지고 성관계를 한 것 같다, 그래서 뭐 정조 의무를 위반했다라는 이 모든 내용들이 이 위법한 가해 행위가 되겠죠. 보통 상간남 소송 같은 경우에 위자료 청구이기 때문에 이건 정신적인 고통 자체를 손해로 봐요. 그럼 손해액을 얼마를 청구를 할 거냐, 이게 상간남 소송할 때 일단 그 배우자분들이 오셔가지고 상담을 하시다 보면 되게 빡치잖아요. 뭐 1억, 뭐 2억 청구해 달라 라고 하시는데, 이거는 실무적으로 봤을 때 일반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위자료 액수만큼 그냥 청구를 하는 게 좋아요. 그럼 최근 트렌드가 어떻게 되느냐, 한 2, 3년 전만 해도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가 1,500만 원에서 뭐 많으면 2천만 원 정도였는데, 최근에는 이게 한 3천만 원에서 한 4천만 원 수준으로 조금 올라간 것 같아요. 위자료라는 게 사실 정신적인 고통이기 때문에 정신적인 고통 액수를 어떻게 산정할 것이냐는 정액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당사자의 관계, 혼인의 지속기간, 그리고 뭐 상간남, 뭐 상간으로 인한 뭐 혼인 파탄 여부, 뭐 당사자의 뭐 재산, 뭐 재력이라든지 이런 것들 고려가 돼가지고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일단은 한 4천만 원 정도 상한을 두고 상간소송을 진행을 해볼 것 같아요. 동일인이랑 상간소송 승소 이후에 또 상간했다면 또 소송 제기할 수 있나요? 라고 문의를 주셨어요. 실제 이런 사례가 많아요. 상간소송 진행되고 플러스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 케이스가 보통 이래요.
혼인관계 파탄 났으니까 상간자랑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랑 연애관계를 지속하고 있느냐 이거를 계속 주시해서 봐요. 그래 처음에는 3천만 원 청구해서 1심 승소를 했어요. 이제 상간남이 연애를 계속하고 있다라고 하면 별서로 3천만 원 추가 청구 해서 다시 1심 제기를 하는 거죠. 이게 다른 신급이기 때문에 병합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별서로 제기를 하게 되면 상대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호사 비용도 따로 써야 되고 별서로 3천만 원 다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큽니다. 연애관계를 계속 지속하고 있다고 하면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재판부 입장에서도. 소송이 됩니다. 실제로도 많이 하고 있고요. 상간소송에도 시효가 있나요? 라고 문의를 주셨는데 민사에서는 이제 소멸시효 라고 하거든요. 소멸시효가 뭐냐면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하는데 이제 불법행위 채권 같은 경우에는 민법상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이에요. 그럼 언제부터 3년이냐? 상대방이 불법행위를 사실을 인지한 날 이때로부터 기산을 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관계를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손해 액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추세가 이 정도 되니까 이 정도 청구하시면 되고 판단 요소는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이거에 관한 증거들도 체증을 하시는 게 좋겠죠. 지금까지 법무법인 일로의 문건일 대표 변호사였습니다. 네, 안녕.